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재본 전문가 롱숏 미국 투자 클럽과 재본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점검 방송입니다. 본 점검 방송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투자의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렇죠. 이제는 자율주행 주식이다. 실패 1등주는 26년도에서 27년도에 사이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아주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훨씬 더 강할 거다. 국내는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뭐 특별하게 부각을 드러내는 주식들은 뭐 만도도 있고 몇 개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추세적인 10배 가고 이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들은 한 2년 동안 10배는 기본적으로 올 수 있고, 그럼 초대형주는 한 3배는 오른다는 얘기죠. 초대형주 시가총액 수십조 이상짜리, 적 시가총액이 1000조, 1000조, 시가총액이 수백조, 300조, 500조 이런 데는 주식들, 미국 주식은 한 26년도, 27년도 한 2년 정도에 기본적으로 한 3배는 오를 걸로 보이고요. 중소형주, 거기서 소형주, 중소형주 섹터의 고성장 섹터들은 3배 곱하기 3이니까 10배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으로 인생 역전 대박이 터질 걸로 보입니다. 대시세주를 넘어서서 대시세주 투자는 두세 배, 한 1, 2년 동안 1년에 2년 정도, 기름에 2년에 걸쳐서 2배에서 3배 정도 갈 수 있는 주식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형주가 아니라 초대형주들 말인 거예요.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주는 2배와 3배 먹어도 사실 소형주 10배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저 시가총액 3조 이상짜리, 미국은 10조 이상, 20조 이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이상짜리, 미국에서는 최소 10에서 20조 정도 이상짜리를 이제 대형주로 일단 저는 분류를 하는데, 국내 주식은 한 3조 이상짜리.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가 3조나 이상이나 10조 이상짜리가 2배에서 3배. 2배라니까 100% 말하는 거죠. 200%가 아니에요. 2배랑 200%를 2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3배는 200%예요. 요 배, 2배수. 2배수라는 것은 원금 곱하기 1을 하라는 거죠. 3배는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10배는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곱하기 1을 하면 얼마? 2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곱하시면 1억 되는 것이고요. 1000만 원. 그럼 매일 900%가 수익이잖아요. 100%가 1000만이니까. 이 2배는 100%고 3배는 200%예요. 이 곱하기도 못 하시는 분 많죠.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 일단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 시작하는 그때부터 투자자의 90% 정도, 90%, 즉 대중 투자자라고 합니다. 대중 투자자. 이 대중 투자는 일단 바보가 됩니다. 바보예요. 바보가 돼요. 일단 사칙 연산을 할 수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은 거의 못합니다. 초등학교는 다 나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나오도 마찬가지고요. 못한다는 뜻은 정확히 못한 게 아니라 그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투자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례로 들면 계산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다수 사람들은 두려움이 주식은 일단 빨리 먹고 나오는데 두려움이 쌓여요. 보세요. 공지사항에 다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물 옵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 방정식을 주면 그 방정식을 계산을 선물 옵션 점검, 선물 점검 계산법 있잖아요. 그죠? 요게 초등학교 상님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요?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해요. 보유 종목 전일 종가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10 곱하기 유지 위탁 점검을 하면 선물 유지 점검 계산하는 법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도 할 수 있는 방정식이죠. 자, 곱하기 62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0.154 곱하기 15.4를 4풋으로 이걸 곱하기를 못해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거는 0.154를 곱하면 15.4%잖아요. 퍼센트는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퍼센트를. 자, 그러면 퍼센트니까 여기서 0.154에서 100을 곱하면 15.4잖아요. 그죠? 그럼 0.154에서 15.4를 곱하면 되는데 이거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15.4에서 100을 나누면 0.154 되는. 자, 그래서 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삼성 SDI가 전일 종가예요. 선물 가격을 말하는 거죠. 62만이에요. 그럼 6계약을 내가 샀어요. 계약수. 곱하기 10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수값이 10원이니까. 유지점검, 위탁점검 나옵니다. 15.4%예요. 그럼 얼마요? 572만 8천원. 유지점검 요거 이하로 내가 반대미 당한다는 거 마진콜? 그럼 내가 현재 예수금 1000만원이요. 900만이요. 그럼 요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900만이라 쳐요. 이길 예수금이. 그럼 570만원 뭐? 우와, 그럼 230만원 정도 내려가면 반대매네. 그럼 내가 16계약을 갖고 있으니까 230만원을 내려가려면 현물 가격으로 선물 23만원 내려가야 되잖아요. 10배니까. 이렇게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단 선물이라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집안이 망한다. 계좌가 작살난다. 매일매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고정관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00만원만 해보라 그래도 이 1000만원을 못해요.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 선물 계좌 모의 투자라면 그 모의 투자도 못하고 거래해보라면 거래해도 못하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요. 그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려움. 근데 주식은 계속 사고 팔자. 그래서 돈이 세월이 흘러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 이야기는 다른 얘기고. 자, 이제는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율주행이 제가 2027년도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된다. 자율주행 시대. 즉 FSD라는 것은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영어로 이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브랜드입니다. 자, 구글의 자율주행 브랜드가 뭐예요? 이거 모르시면 내가 이렇게 구글의 자율주행 브랜드가 뭐예요? 모르신 분들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FSD 영어로 FSD 영어 모르면 주식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미국 주식은 할 수 없어요. 뭘 한글로 번역돼 있으면 영어 FSD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걸 못 읽으면 어떻게 주식합니까? 물론 주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정보사 전화해서
해외 주식 거래 신청해달라 그러고 통합 점검 신청해달라 그러면 해주잖아, 그죠? 저는 전화해가지고 나는 영어 모르니까 그냥 테슬라 사주세요, 브로드컴 사주세요, 엔비디아 사주세요 하고 돈 필요할 때까지 들고 돈이 안 필요하면 평생 들고 있으면 되죠? 옛날부터. 그랬으면 세상에 제일 좋은 달 벌었겠지. 제가 2012년부터 이야기했는데 10년부터인데 12년. 미국 주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 주식 영어도 모르는데 무슨 미국 주식 하냐 이것저것 하고 사고 파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영어 보고서 갖다 놓으면 읽고 재무제표 다 분석할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디 유튜브 보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영문 보고서 보고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한국 정권서에서 한국 국내 정권사에서 번역해서 다 해주지만 전람에 다 있습니다. HT에서 다 있고 굳이 영어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드 번호도 영어인데 그러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 영어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뭐예요? 동방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10배 간다면 10년 안에 10배 간다면 그 주식 사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10배 갈 때까지. 뭐 저 안 믿으면 당연히 중간에 알아서 팔면 되고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제가 12년 이후부터 토마토 TV에 15년도 왔거든. 이 토마토 15년도부터 했어요. 그럼 내가 요때부터 공개방송하면 미국 주식 테슬라 사지 16년부터는 테슬라 사지 말고 테슬라 사도 된다. 테슬라 살 돈은 엔비디아 사시라. 그리고 테슬라 살 돈으로 엔비디아 사고 미국 건 우리나라는 삼성 SDI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재 각 소재 섹터 양극재, 음극재, 분리 막 이런 거 있으면 1등주로 사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율주행차가 언제 전기 자동차가 충전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 되겠냐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 자동차 주식 하나도 안 사고 있다가 16년도 17년도 23년도 되니까 온통 전기 자동차 얘기밖에 없으니까 TV 보면 그때 온갖 전기 자동차 주식 다 사고 있고 지금도 물려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한다든지 뭔가 머리 써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모르면 세상 흐름이 큰 세상 흐름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죠. 즉 나는 5년 뒤에 그런 세상 온다면 5년 동안 난 한 번도 팔지 않고 쓸 여유 자금, 없어도 될 여유 자금, 없어도 될 돈은 없지만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돈, 나는 여유 자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0만 원 올인해서 한 종목 자율주행차 사면 되겠냐고, 그죠? 여유자금 1,000만 원이면 이 중에서 난 자율주행차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사야죠? 자율주행차 될 것 같아요. 그럼 1,000만 원 여유자금 한 200만 원 사면 20% 정도는 아니면 10% 사는 거 일단. 100만 원 사놓고 반타작으로 물린다든지 그때 100만 원 더 사면 되죠? 뭐 한 종목도 200만 원 사면 되잖아. 자율주행차 200만 원, 양자주식 200만 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 같아. 한 10년 안에는 또 200만 원치 사고. 그 다음에 원자로 소규모 모듈 원자로가 될 것 같다. 그럼 100만 사고 물리면 또 100만, 200만 사고. 이렇게 한 1,000만 주고 5종목 사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미국 거. 우리나라 거 되지도 않는데 미국 거. 우리나라 10년 들고 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1등 국가 사야지. 그거 뭐 1,000만 원 가지고 1억 된 일도 아닙니다. 그중에 100배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27년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제가 온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안 올 수도 있죠, 당연히. 동방만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주식을 최소 만약 1,000만 원, 1,000만 원의 여유자금이다. 27년도까지. 여유자금 1,000만 원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 20%는 나야 된다. 20%면 200만 원. 그러면 자율주행을 사게 되면 국내 거 200만치 산다면 국내 거 100만 원, 우리나라 거, 미국 거 100만 원 이렇게 사도 되죠? 자, 그러면 국내 거 100만 원치 한번 찾아야 되죠? 미국 거 100만치 찾아야죠? 그 주식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실패 없는 1등주라서 1등주.
실패 없는 즉 들고 있으면 최소한 두세 번은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손해 보지 않고 손절하지 않아도 될 영역에 사서 자 어저께 미국 증시입니다. 먼저 미국 거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다운존스 산업지수 0.5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1.7%나 빠졌어요. 폭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주 후반에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빠진다 그랬는데 안 빠지다고 했잖아요. 금요일 폭락했어요. 여태까지 괜찮은 거꾸로 올려서 야 어저께 빠져가지고 조정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12월 전망에. 근데 장이 좋다고 연말 산타를 일이 없잖니. 12월 달에 장이 좋을 일이 뭐 있습니까? 다 휴가 갔는데. 미국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고의 펀드면 이미 휴가가 있는데 11월 달 이미 확정하고 이익금 확정해서 성과급 다 정해놓고 휴가가 있다가 이제 휴가 가서 뭐 생각하는지 앞으로 내년에 어떤 섹터가 좋을까? 아직도 바보들은 바보라고 하면 안 되지 뭐. 세상에서 미래 예측을 1년 뒤에도 예측을 제일 못한 사람 뭔지 알아요? 앵무새 같은 전문가들은 앵무새 같은 애널리스트들 앵무새 남들이 좋다 그래서 좋고 지금 눈앞에 좋으면 좋다 그래요 앞으로가 이게 애널리스트의 한계예요. 펀드 매니저 한계. 왜 지금 좋은 게 앞으로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쁘면 절대로 관심을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몇 년도 22년도부터 올라온 주식들이죠. 보세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오늘 6% 올랐어요. 금요일 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올라갔죠. 22년도 여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는 이때 22년도, 21년도, 20년 장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을 때 저는 우주 스페이스 우주 관련된 우리나라 시대가 앞으로 열리면 하나가 1등이니까 사놓고 이제 처박아도 된다. 4만 원대에서 내가 선물로 1,000만 원 계좌에서 일단 2,000만 사고 이익 난 상태에서 1,000만 돼서 3,000 사가지고 장기 투자라 5년. 5년 하면 10배는 난다. 3만이니까 30만 원 간다. 15만이면 요 15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 없습니다. 15,000원은 저건 심리적인 것 때문에 22년도 저가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심리적 여기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가 저가예요. 25,000원이에요. 그러면 25만 원 간다는 거죠. 50배 가면 125만 원 간다는 거예요. 100배는 안 갑니다. 이 주식은 워낙 무량제라서 50배는 가는 거예요. 50배 갔죠? 125만 원 끝났습니다. 122만 7천 같죠 정확히. 주식 이렇게 쉬워요. 그냥 99년도 IMF 때 보면 얼마예요? 2,300, 23,000원, 23만 원, 230만 원, 1,000배잖아요. 500배 어쩌 500, 400배. 428, 440, 44, 16. 요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4,500배 왔어요. 그죠? 여기는 2010년 여기까지 디카 디지털 카메라 1등이었고요. 하나로 넘어가서 방산 1등 된 거죠. 그 다음에 우주시대에서 1등.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만들어놨잖아. 미래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물려도 다시 스페이스 우주시대 오면 또 가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제 26년도 주도주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전력, 방산. 그 다음 반도체. 이렇게 들어가요. 바이오는 차별적 움직이니까. 그러면 조선전력 방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도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업종 다 들어갔네. 아무 전망이 의미가 없죠. 조선전력 방산은 같이 움직이니까. 갔어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전력 빠지고. 조선도 빠져야 돼요. 방산도 빠집니다. 전쟁이 물론 완전 없어 지역마다 전쟁이 계속 방사는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죠.
반도체도 주력은 대형 삼성, 하이닉 이런 거지. 소형주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내년 정점 찍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도 비만 치료제가 이미 대중에 다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죠? 뭘까? 끊임없이 오르는 거 말하죠. 조금 한 20% 내 조정, 30 조정 받고 30%, 35% 조정 안 받고 20% 조정 또 가고 20% 조정 또 가고 끝없이 오르는 주도주는 26년도부터는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도 섹트라고 안 그래도 섹트나 주도주는 저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는데 아직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12월 시장을 봐야 되니까 자 자율 중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서 27년도 최고의 섹터 수익률 기준 가장 탑픽은 전고체 배터리가 최고의 수익을 낼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최고의 수익을 낼 걸로 보입니다. 25년도까지 최고의 수익률,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최고의 수익률 섹터는 물론 미국은 엔비디아였죠. 대형주 중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거는 세계 1등이 조선과 방산과 전력이었죠. 전력은 현대일렉트릭이 있으니까 변압기, 전력망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미국은 나중이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 뭐 조선은 이제는 올해 수주가 반타작이기 때문에 3년 뒤부터는 실적 급락. 방사는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방사는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 지역마다 전쟁 터질 거고 저는 27년도 대만까지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한국도 위험합니다. 이미 저는 27년도를 대비해서 23년부터 미국으로 갔습니다. 최소 30% 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무조건 30% 미국 주식이에요. 그리고 미국 투자 그럼 최소 50%가 미국 주식이에요. 전쟁 나도 내 돈은 안전합니다. 50%가 미국 투자 그러면 미국이 50%고 최소 70%의 최대 최소 50%. 한국과 중국이 미국과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붙었어요 실제. 우리나라도 전쟁 소용돌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누가 외국인들 우리나라 투자하고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일본도 전쟁 같이 합류될 걸로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자전 장기전도 되고 누가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사겠습니까? 가나가 떨어지도 우리나라 자산은 그냥 쌍그리 부동산 주식 전부 다 반타작은 기본이고 70% 80% 빠질 거예요. 만약에 70, 80%.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전쟁 날 것 같으면 주식 팔 현금은 들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대응이 안 돼요. 그죠? 그럼 뭐예요? 달러를 갖고 있어야죠. 달러. 금이 아니고 달러. 주식도 아니고 달러를 갖고 있어도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달러니까. 그럼 미국은 전쟁 나면 훨씬 더 성장합니다. 국가가. 왜? 전쟁 물자 다 되잖아요. 미국은 돈이 몰리겠지 당연히. 중국에서 전쟁, 일본도 전쟁, 대만도 한국도 전쟁. 위협, 전쟁이 안 나면 전쟁 위협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돈들이 외국계 투자 어디로? 미국으로 가겠지? 이쪽 지역에서 미국 가면 미국이 좋을 거잖아요. 그죠? 미국은 승승장구지. 전쟁 2차 대전 나도 미국은 물론 세계가 2차 전쟁 끝나도 성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도 또 성장하겠지? 우리나라가 지지 않으면 일본이 어떻게 성장하겠지? 일본은 직접적 전쟁에 대만하고 중국과 싸운다고 일본이 쉽게 점령 안 되겠지. 그죠? 그럼 일본도 성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고 그 사이 어떻게 견디냐고 그죠? 내려가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동방반사 투자 클레임이 다 정해져 있고 1,100억, 1,000만 100억 만드는 거 미국 주식으로 100억 만든다. 한국 주식 100억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 나면 선물로 매도 치면 되는 거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2년 뒤에. 저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10년 뒤에 30년 뒤를 보고 합니다. 주식을. 자 그러면 이런 게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율주행 관련된 게,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이 지금 보세요. 제가 예측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연말에는 12월에는 여기 한 488달 돌파해서 랠리를 할 것 같다. 근데 늦었어요, 아직은. 458달러죠? 얘만 올랐죠? 다 폭락했어요. 브로드컴 11%.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엔비디아 팔아서 브로드컴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팔면 테슬라 가든지, 메타를 가든지, 아니면 알파벳을 가든지, 플랫폼 기업을 가라. 늘 빠지잖아. 그죠? 봐요. 메타 1.1%. 어제 대폭락 1.7% 폭락했는데,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요. 브로드컴이라. 물론 새로 신규로 산다 브로드컴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반도체예요. 얘가 이더넷 컴퓨팅 기술의 최고예요. 네트워킹 컴퓨팅 솔루션의 최고예요. 1등이 세계 1등. 하지만 엔비디아도 합니다. 네트워킹 컴퓨팅 솔루션. 그 다음 자율주행 칩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칩도 하고, 옵티무사 다 하죠. 칩도 다 만들어. 자율주행 칩 엔비디아가 지금 생산이 최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출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근데 테슬라가 지금 좋죠. 얘는 12월 달에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자, 오라클은 지금 오라클이 완공이 오픈 AI와 맺은 데이터 센터 완공이 2028년으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오라클에. 원래부터 연기된다 그랬는데 이제 28년도. 와,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저는 27년도에 완전히 완공되고, 그래, 피크 아웃을 27년도로 봤는데 이게 계속 연징산이 28년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25년도잖아요. 내년 26년도, 앞으로 3년 뒤잖아. 26년도부터. 늦어진다는 거죠. 실적이 전부 다 오라클 실적이 늦어지고 데이터 센터 실적 전부 다 늦어지는 거예요. 왜?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랑 공급이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칩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물론 계속 생산해도 아직까지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그럼 공급이 늦어지니까 데이터 센터 완공이 늦어지면 전기도 늦게 깔려야 되잖아요. 그 전기가 늦게 깔리니까 뭐예요? 난리 났죠? 완공돼야 뭐 가동해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퍼미 회사가, 이 퍼미 회사가 지금 33.8% 빠졌어요. 오라클이 이렇게 지원되면서. 이 회사가 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펌이라는 시가총액 구조예요. 10몇 조에서 13조, 얘가 한 20조 됐나? 상장 주가가 얼마냐면 이게 주식이 6억 주니까 상장할 때 올해 10월에 상장할 때 36달러예요. 6 곱하기 36 곱하기 1450원. 이 31조짜리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31조에 상장이 됐어요. 이게 웨스팅하우스와 이 회사가, 웨스팅하우스 그래도 텍사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세히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자, 이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전력 공급하여서 한다고 개발 사업 참여했어요. 그죠? 텍사스 에머릴로에 5230에이크 부지, 대량 부지에 텍사스에서 이 프로젝트 마타도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텍사스 공과대학과 시스템 토지에 대해서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타도로는 프로젝트가 4기가와트 분기형 웨스팅하우스 원자로와 2기가와트 소형 원자로 SMR 통해 6기가와트 원전 용량을 수용하도록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즉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설계해서 해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첨단 원자력 개발 관련된 그 SMR이라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 1억 5천만 달러를
1억 5천만 달러가 이게 취소됐습니다. 이게 여기에 투자해 둔다는 회사가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마타도 이 핵심 잠재 고객이 마타도로 프로젝트에 있는 같이 프로젝트 참여한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그 마타도로에 참여하는 이제 투자 회사가 투자를 취소해 버렸어요.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면 한 2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동 지금 매출도 없는데 투자 금액이 빠지면 어떻게 앞으로 설계하고 뭐 해서 하겠습니까? 300억 1년 뒤에 1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는데 이제 못하죠. 누가 다른데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가지고 당연히 6, 7달러가 빠져요. 이거는 지금 8달러까지 빠졌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3달러 때 빠지든지. 자, 그러면 주식을 사면 되죠. 미국 주식은 아주 쉬워요. 비슷합니다. 자, 내가 미국 투자 클럽 할 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죠? 로켓넷 20달러, 3달러 와서 시작 바닥 뜯고 20배 올랐어요. 아직 우주 발사체 운영하는 회사죠. 자,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 올지 양자 컴퓨팅은 그냥 테마로 맞추고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0.3인 1달러에서 0.3 이게 그럼 10배 3달러 이것도 비슷하게 3달러 내외 가격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20배 3달러면 그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자, 컨텀스 케이프도 지금 3.4달러죠.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렇고, 어쨌든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줄줄이 오라클도 빠지고 인대 관련된 에너지 주식 다 빠지죠. 훈련소는 에너지 장장 덜한데 볼륨 에너지 전력망 그 회사 또 빠지고요. 그다음에 오클로 소형 원자로 회사 핵분유 원자로 15% 가량 빠졌잖아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원자력 관련된 줄줄이 빠지겠죠. 늦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13%. 맞았고요.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자리 갈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 전력만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이제 내년에는 심각해요. 반타작 기분 나실 거예요.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보시면 어제도 물론 국내 주식은 서브로보틱스가 있죠. 미국은 이 정도는 뭐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배달롭세가 1등이에요. 얼마 안 빠진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올라갔다 정상적인 조정 몇 가지 좀 조정하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괜찮죠. 이거 자율주행 때문에 완전 운전대 없는 것 때문에요. 아주 모양 제일 대응 중에 제일 좋습니다. 이제 급등 들어갑니다. 일봉이니까 급등 들어가겠죠. 국내 주식은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미리 한 1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다 3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자, 인조인간 시대가 오면 요 인조인간인데 요처럼 사람하고 똑같은 배를 갈라봐 인간인지 기계인지 엔비디아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기 전에요. 먼저 로봇이 만들어져야죠. 먼저 만들어지고 이 로봇이 자율주행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자율주행하면서 인간처럼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8시간 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 AI 혁명 시대 최정점 인조인간이 최정점 얘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로운 지구입니다. 그 새로운 지구에서 인조인간 소비하는 섹터가 모든 섹터의 장기 투자 종목들입니다. 실투건세. 그리고 요 시대를 인조인간이 앞당기는 게 양자 컴퓨팅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인간의 통신항 식서지예요. 앞으로 식서지 주식도 그렇고 지금은 주식 시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여기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죠. GPU.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그 다음에 가면 로봇으로 갔죠. 로봇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가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로 가고요. 이렇게 순서가 그 다음에 통식서지로 가고 이런 순서로 식서지는 2030년도니까 2027년도 폭발합니다. 주식 시세 29년도는 자 그리고 27년도 자율주행 되니까 FSD가 완성돼야만 29년도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SD가 27년도 완성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27년도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1등은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27년도가 3배가 오를 거예요, 기본. 그럼 $1,300까지 갈 거고. 그러면 $1,300 자율주행 관련된 뭐 배달 로봇이든 서빙 로봇은 아니에요. 얼마 배달 밖에서 사람처럼 택배 기사처럼 해는 그게 배달 로봇이죠. 택배 기사가 바로 서브 로보틱스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게 2년 동안 10배는 올라갔고 $100대 기본.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에너지 저장 장치 주식은 에너지 관련 전리망 플론스 에너지 저장 장치 요게 데이터 센터 먼저 소규모 운영될 얘가 먼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엔 또 우주 시대가 2035년도에 새로운 지구에 그 인조인간이 그 인조인간이 미리 화성이라든지 달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유인 우주선에 인간만 있는 게 인조인간 로봇 휴머노이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 기업들이 29년도 휴머노이드 세상 오고 2030 양자 시대 오기 전에 이미 우주가 개발 시작되기 때문에 로켓랩처럼 우주 발사체 기업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서 우주에서 히토리로 캐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로켓랩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상장되면 그 해서 로켓랩이라도 이런 게 크게 그리고 스페이스 기업 일본 미국의 스페이스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워낙 아까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로켓랩 이런 게 좋습니다. 올해까지 방산 전 원자력 이런 거였지만 그거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올해 한국 주식은 자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저죠. 세상에 로보티저만큼 오른 주식은 없어요. 로봇 주식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1300 올해 14배예요. 우리 롱쇼방에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갖고 있는 분들이 절반 대다수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SPG가 아니라 로보티저라고. 그래서 아카데미 의무수강 아카데미에 반드시 들으라 그랬죠. 그죠? 안 든 사람들이 들으라 그랬는데 인조인가 뭐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이미 작년 3월에서 다 들은 거예요. 이미 모든 기타 대주제 매매 전략까지 다 주면서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30배 올랐는데 30배 올라서 50배까지 오르면 시세는 멈추다가 다시 많이 빠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질 않으니까 아무 가격에는 사놓고 여기 사다.
어디서 물론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00만 사도 200만치만 사놔도 무조건 200만 작년도 24년도 여기입니다. 4월 달부터 200만치 사놔도 된다. 1000만 중에 1000만 200만 사놔도 인생 역전 된다. 15만 원 가니까 무조건 10배잖아요. 200, 2천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천이 4천 됐잖아. 가만히 있으면 4천인데 이거 150만 원 간다 그랬죠? 150만 원 목표 거예요. 아마 400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 400배 얼마예요? 15,000원 400배면 지금 20배 올랐잖아요. 400배면 150만 원, 100배, 400, 400, 4, 50, 700, 4, 50, 400, 600만, 500만. 액면분할해서 에코프로가 400배 올랐잖아요. 세계 1등인데 로보트죠. 자, 요거 만드는 거 여기 관절 액추에이터는 감속기랑 구동 모터 합쳐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세상에 요게 이 로봇 가격 이 인조인간 가격 중에 지금은 요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 이 로봇 심장 빼고 그냥 요 지금처럼 배터리 들어가 그 배터리 해서 요거는 요 원가 60%가 5, 60%가 요 액추에이터입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성공하면 이 로봇의 원가가 여기 전고체 배터리가 60%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60%고 나머지 액추에이터 포함해서 나머지가 40% 차지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1억짜리라면 지금 1억짜리라면 여기 1억이라면 6천만 원이 요 액추에이터 가격이에요. 관절 손관절. 그 다음에 그럼 1억이잖아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달면 1억 5천이 되겠지? 1억 5천이에요. 그죠? 그럼 1억 5천 중에 6천만 원은 35%? 35%는 액추에이터고요. 5천만 원이면 35%는 배터리 있고 전고체 배터리고요. 나머지 30%가 나머지 부품이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액추에이터보다도 조동보다 전고체 배터리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한 1억은 되겠지. 1억짜리 배터리 한 1억은 처음에는 요 들어간 1억짜리는 넘겠지. 그죠? 그러면 나는 1시간, 2시간 일하는 거 로봇 사는 로봇을 2시간짜리 일하는 로봇을 4대 사느니 8시간 일하는 거 한 대 사겠네. 그죠? 그럼 얼마에 4배 1억이 4억 되겠지. 얘는 전고체 배터리 8시간 일하는 건 4억 되고 2시간짜리 일하는 1억이겠지. 그럼 난 4억짜리 사겠네. 충전도 그만큼 자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4억에 3억이 곧 배터리예요. 그거 얼마예요? 그죠? 60%가 60%가 고체 배터리 가격이라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올해 최고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25년도는 로봇 주식이 올랐다. 26년도는 로봇의 자율주행이 오르고요. 27년도는 최고면 그게 또 읽고 가겠지.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시향은 이렇게 월요일 날 내일 7시 3분부터 7시 13분까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늘 전략을 세워주니까 월수금 합니다. 들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세하게 다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다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고